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아시죠? 이 시절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무를 맡았었던 김웅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올해 50살이 됐고 사법연수원 29기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법무연수원 교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14일날 어제죠.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김 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다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검사보다도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기도 했던 그런 이 검사는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아오다가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교수 자리로 사실상 좌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좌천이 되고 또 13일 날에 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사의를 표하면서 사직 설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이분의 글이 정말 좋아요. 정말 명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중간에 논평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대체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남아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 이런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고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 이것을 3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입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봐라 이런 얘기죠.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 조정의 선제 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 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 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 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신용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 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 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 하듯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짓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법 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가 됩니까? 자동차에 엔진 빼고 핸들 떼버리고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더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삐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 동시하더라도 겨우 얻어지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워서 자신이 좌천된 것을 국민의 훈장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떠나겠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김웅 드림하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이 김웅 검사는 전라도 출신이에요. 전남 순천 출신이고 2000년 인천지검에서 초임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경력의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재직 중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기록한 검사내전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됐어요. 검사내전이라는 이 책의 저자 김웅 교수입니다. 이 김웅 교수의 글에 5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검사가 총 2200명인데 대한민국의 검사 총수가 2200명인데 이 중에 550명이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 호응, 격려, 지지 이런 댓글이라는 거예요. 검사 4명 중에 1명이 댓글을 달았다. 검사 4명 중에 1명은 지금 김웅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런 겁니다. 댓글 내용을 보면 고맙다, 수고하셨다,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하고 바른 지향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시국에 무기력함과 답답함만을 느꼈다. 부장님의 글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저희들 마음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익명이 아니라 실명을 거론을 하고 실명을 걸고 이런 댓글들을 550명의 검사들이 달고 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직생의 자세로 각자 위치에서 일한다면 그것이 검사의 가장 크고 정의로운 힘이자 두려운 힘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의 봉건적인 명예 거역하라 이런 말에 부당한 명예는 거역하겠다 이렇게 화답한 댓글도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 절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했다.
제도 변화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과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단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계약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들의 사법통제 권한을 드러내 경찰에 줘놓고서 법무부를 통해 형사부 강화 명목으로 검찰 조직까지 흔드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김 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간 것도 일종의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고 해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다. 좌천된 거다. 이런 얘기죠. 전날 김 교수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 그룹 수사를 지휘해온 김정호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사의를 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박균택 고검장, 김우현 고검장, 이영주 검사장, 최창호 검사, 이런 고위 간부들이 차례로 지금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나고 있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간부급 검사들이 줄줄이 떠났었는데, 추미애가 등판한 이후에 또 한 번 지금 검사 내부에서 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50대 초반부터 50대 중후반 이 정도 나이대가 되는 고위급 검사들이 다들 옷을 벗고 있다 지금. 그런데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에는 그만두면 지는 것이다. 악착같이 검찰에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는구나. 이제 국민들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광화문 천만 항쟁으로 가자. 문폭군 심판하자.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일견.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제발 부디 끝까지 버텨주시길, 그리고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저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검사들을 잡고 검사와 통하는 언론들까지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예상에는 조선일보 쪽이 타겟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문 정권을 막을 힘이 대한민국의 언론과 얼마 남지 않은 보수 언론과 검사들로서는 역부족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냥 무조건 다 밀어붙이고 있는데, 검사와 조선일보 이 정도, 그리고 유튜버들 이 정도의 힘으로 막기는 어렵다. 이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선거다.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잘못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총선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온갖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현 문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권도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찢어지고,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겠죠. 정말 우리 유권자들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제발, 특히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사익은 모두 잠시 내려놓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지만이 총선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끝까지 버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분들은 지금은 잠시 잠깐 자신의 사익은 좀 내려놓고, 정치적 욕심은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